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리입니다. 이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이 부진했던 11월을 잊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2월의 산타랠리 기대감에 따라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졌습니다. 이 미증시는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S&P 500 지수 올해 들어서 27%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올해 19% 넘게 상승, 나스닥 지수도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 마지막으로 이 대중 반도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고려됐던 엄격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네덜란드 등 이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의 엄격한 대중 반도체 제재가 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이 미국의 추가 제재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간밤에 2.15% 상승을 했고요.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1.98%, 램 리서치는 3%대 상승을 했고요. ASML은 2%대 상승을 하면서 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전반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의장의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조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을 66% 정도 가능성으로 점쳐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은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12월인 만큼 좀 산뜻하게 장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좀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걸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올랐던 테마 또 하락한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미래를 위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 이렇게 뭔가 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운 많이 빠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테마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 상승한 테마들이 좀 희소식을 뭔가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이 꽤 다수 있더라고요. 그 소식을 오늘도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목한 테마, 좀 가상화폐 이야기가 오늘 장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를 좀 더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가상자산 테마,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에 코스피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투자증권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우리기술투자도 두나무 지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기술투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오전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또 T사이언티픽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 운영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과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오전부터 강세 보였지만 오후에는 살짝 눌린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테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흐름 보인 종목 있습니다.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이 GPU의 공급 90%를 엔비디아가 맡고 있다고 해요. 그 엔비디아의 국내 파트너사가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역시 제이시언 시스템 지난 26일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 이슈로 함께 영향받아가지고 오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은 오전부터 꾸준하게 강세 보이다가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상자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가상자산이요? 네. 사실은 계속 눈여겨보는 건 있지만 아직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최근에 좀 이런 가상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또 알트코인이 오르고 있어서 많이들 좀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상자산에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년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히토류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 보도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토류 가격 상승 시에 요 주가가 오르는 경향 히토류는요, 물질의 지구화학적 특성상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농축된 형태로는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삼화전자는 전 거래일에 크게 상승했고요. 오늘도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화전자는 히토류 대체제로 꼽히는 페라이트 금속 분말 제조 기업입니다. 이외에도 대원화성, 티플렉스, 현대 BNG 스틸 등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연이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27일 블룸버그 통신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 메모리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관련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 경쟁도 마찬가지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망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히토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요즘은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의 모터의 필수 부품인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데 전체 히토류의 무려 30%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량은 세계의 60%로 정제된 히토류의 공급량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요, 올해 라이너스 USA에 2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해서 히토류 산업물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보셨는데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정제된 히토류는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갈등이 불거지거나 어떤 제재를 가할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또 가상화폐 관련 테마의 연장선일 것 같긴 한데요. NFT 관련 테마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 NFT 테마 오늘도 역시 오늘 같이 함께 강세 흐름 보였더라고요. NFT 테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종목 좀 말씀드리면 컴투소 홀딩스가 이 게임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웹3 게임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를 타면서 관련된 주가도 덩달아 영향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가상자산 정책을 공언해왔죠. 국내 기업에선 컴투소 홀딩스가 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컴투소 홀딩스는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지분율이 21.95%에 달합니다. 여기에 그룹 계열사인 컴투소 플러스의 지분을 더하면 최대 주주인 더원그룹, 이 더원그룹이 34.31% 가지고 있거든요. 이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컴투소 홀딩스는 자체 가상자산 엑스플라를 발행하는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엑스플라는 과거 코인원에 상장된 바 있기도 하고요. 또 현재는 빗썸과 코팍스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게임 등 콘텐츠에 특화된 자체 메인넷 엑스플라 기반으로 웹3 게이밍 플랫폼과 NFT 거래소, 웹3
게임 종합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향력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이 앞으로의 가능성 또한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장중에 13%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컴투스 홀딩스와 함께 컴투스도 오늘 같이 영향 받아가지고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들어서 좀 이런 가상화폐 아니면은 이렇게 대체 불가능 토큰까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디지털화된 이러한 자산들이 좀 우리 시장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과 우리 미국 증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마켓 트렌드 시간은 좀 새로운 곳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한국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 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그 뜨거웠던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쿄 한복판 그 중심에서 우리 한국 음식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K푸드를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K푸드 기업들이 도쿄 시부야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한국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 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식품을 일본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알리는 자리로 전통식품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까운 나라에 우리 한국 전통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각자 만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도쿄 시부야 중심에 위치한 사쿠라 스테이지 3층이며 협의회 소속 22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식품의 다양한 활용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김치, 장류 등 수출 주력 제품과 더불어 떡볶이, 오뎅 등 한식의 대표 메뉴가 시식을 통해 입맛 까다로운 일본인들에게 소개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음식은 너무 몸이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만 아직 딸 아들 김치 매운 거 아직 못 먹으니까 앞으로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보던 음식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오니까 또 제가 몰랐던 거 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경해보고 가려고요. そうですね、やっぱり日本にいても、普段から食べてるものもあるんですけど、韓国のその食文化とか食べてるもので全然知らないものもあったりしたので、来て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す。はい。 이어 11월 6일에는 도쿄 내 대형 유통망을 운영하는 도쿄 스토어 등 일본 주요 유통업체들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회가 있었는데요. 주요 유통업체의 바이어들과의 상담회와 더불어 도쿄 스토어 각 지점 구매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한국 전통식품의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상담회에는 각 업체별로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원활한 소통을 도왔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의 전통 그 식품 위주로 전시회가 있다는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네,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상시에 좀 한국 음식,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희는 이제 한국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 음식 중에서 또 특히 그 전통 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죠. 아,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계 음식 관련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한국계뿐만의 식품이 아니고 제가 그 4개 분야를 경영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식품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네, 이게 그 중에 이제 한국 전통 음식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인연이 좀 안 돼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안내를 받고 앞으로 그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또 일본 시장에 일본 마케팅에 적용 가능할 분야가 없는가 싶어서 오늘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여러 사업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음식 관련해서도 좀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그럼 오늘 좀 둘러보시고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고 특히 또 그 유기농이나 또 무방부제 또 무첨가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그 어려운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설명도 들으시고 여러 이제 기업들의 대표님들과도 함께 미팅 해보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몇 가지 아이템들 지금 이제 구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본 시장에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한번 저희 그 실무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작지만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협의회가 대리 상담을 통해 판로 확대를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이번 행사를 한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 도쿄 스토어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90개의 슈퍼마켓과 30개의 영매점, 37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2022년 기준으로 1931억 엔에 달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도쿄 스토어는 일본 각지에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상담회를 통해 한국 전통식품이 일본 내 주요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식품의 고유한 맛과 건강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행사장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서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진행한 떡볶이, 오뎅, 김치 담그기 등 한국의 대표 음식을 시연하며 시식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연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식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한국 전통식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협회는 이를 통해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소장이 한국 전통식품을 알리는 지역업체를 응원차 방문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향후 일본에서 이러한 행사를 통한 마케팅도 병행해 일본 현지의 대중적인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박람회들은 대형 박람회여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해도 그 수많은 업체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박람회 이런 행사를 보니까 되게 화려하면서도 소수 정예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이런 소규모 박람회가 자신들의 기업이라든가 식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알찬 행사였는데 네. 혹시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관련된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식과 관련한 행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전북은 예전부터 그 발효식품 엑스포라든가 그리고 익산에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치면 전국에서도 가장 좀 발전적이고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경사무소도 올해 2월 달에 문을 열었고, 이런 도내 기업들이 많은 박람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시부야역 주변 도쿄플라자에서 한 이번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한국 전통식품의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일본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게 해 우수한 한국 식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일본 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한국 전통식품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수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추운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요즘 겨울이 시작되면서 해가 빨리 지고 금방 어두워지니까 어디론가 가고 싶어도 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빛도 보고 예쁜 풍경도 즐기면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퍼스트 가든입니다. 퍼스트 가든은 2017년에 만들어진 대규모 테마파크인데요. 무려 2만 평 규모의 23가지 테마로 조성돼 있다고 해요. 저도 요즘 파주를 자주 가고 있는데 퍼스트 가든은 처음 듣게 됐어요. 근데 23가지 테마라니까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23가지면은 뭐부터 봐야 할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23가지 테마를 모두 소개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가족, 연인, 친구와 같이 가기 딱 좋은 퍼스트 가든의 3가지 포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31일까지 진행되는 불빛 축제, 별빛이 흐르는 정원입니다. 퍼스트 가든은 낮에는 정원이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밤이 되면 완전히 색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밤이 되면 정원 곳곳에 조명이 하나 둘씩 켜지면서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지는데요. 별빛처럼 반짝이는 정원의 분위기가 마치 겨울밤의 추위를 녹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지 않나요?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명이 더 추가돼서 훨씬 더 화려해졌대요. 오, 겨울에 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해가 좀 일찍 지더라고요. 그래서 5시도 안 됐는데 밖이 되게 캄캄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럴 때 이 조명이 화려한 이 퍼스트 가든에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명은 언제부터 켜지나요? 네, 조명은 오후 5시부터 켜진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연말 느낌 가득하게 퍼스트 가든이 꾸며져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데이트 온 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포토존도 정말 많은데요. 숨겨진 장소와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테라스 가든과 로즈 가든, 제우스 벽천 분수 같은 이국적인 감성을 진하게 누릴 수 있는 곳도 많고요. 또 예쁜 조명들도 합쳐져서 인생샷을 건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밤에 어디 가기 애매할 때 퍼스트 가든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만한 곳입니다. 또 퍼스트 가든은 휴일이 없이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데요. 이번 별빛이 흐르는 정원과 같은 축제는 이번 해 31일까지만 진행되니까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밤 풍경 사진이 살짝 나왔는데요. 이 밤 풍경 사진만 보더라도 너무 아름답다, 너무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 낮에는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두 번째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낮의 퍼스트 가든입니다.
앞서 별빛이 흐르는 정원은 이번 달까지니까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밤은 물론 낮의 퍼스트 가든도 정말 아름답고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대낮에는 다양한 테마 정원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화이트 가든, 테라스 가든, 로즈 가든 등에서는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본떠 만든 조각상과 구조물이 정원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국적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자연 친화적인 공원과 연못들도 곳곳에 있어서 산책하면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데요. 특히 푸르트 가든은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심어놓은 정원인데요. 여기에는 파주 운정지구 개발로 없어지게 될 나무들을 이식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자연 훼손을 막으면서도 친환경적인 정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죠. 또 퍼스트 가든 내 웨트랜드에서는 작은 호수의 하트 모양 섬도 있고 잉어 밥주기 체험이나 흔들다리 이동과 같은 다양한 체험도 가능해서 지루하지 않은 특별한 산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 되게 보니까요, 낮에도 볼거리도 많고 이 풍경이 너무 예뻐서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테마파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밖에 다른 즐길 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밖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많은데요. 퍼스트 가든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대규모 테마파크인 만큼 조명과 풍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놀이기구가 있는 아이놀이,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애견 놀이터, 심지어는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올리버의 산장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이것들은 별도의 이용 요금이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편의시설, 놀이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동물농장입니다. 퍼스트 가든에 워낙 다양한 테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테마를 소개해드려야 할지 정말 고심했습니다. 동물농장 특히 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길 또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또 여기를 고르셨을까요? 네, 퍼스트 가든은 자연과 교감하는 정원인 만큼 특히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동물농장에서는 염소, 양, 토끼, 앵무새와 같은 작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하면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아이와 함께 가기 딱 좋을 것 같은 장소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기 좀 애기들이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애기 아니어도 저 혼자서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 네,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퍼스트 가든 내에서 산책도 하면서 힐링도 하고 동시에 색다른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동물 체험을 골라왔습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가도 좋고 친구, 연인 정말 누구와 함께 해도 행복할 것 같은 곳인데요. 자, 그러면 또 여기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비용이 궁금한데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퍼스트 가든은 주말과 평일 입장료가 다른데요. 주말 기준으로 대인은 12,000원, 소인은 11,000원입니다. 소인은 36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가 해당되고요. 36개월 미만 아기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평일에는 주말 요금에서 각각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또 우대 요금도 있는데요. 장애인, 국가요금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퍼스트 가든 내에 놀이기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세트 입장권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또 퍼스트 가든은 연중 무휴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마지막 입장은 밤 9시까지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도 편리한데요.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있고 게다가 주차 요금도 무료입니다. 대중교통으로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이동하고 마을버스를 타서 퍼스트 가든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조금 길 수 있어서 시간표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살짝 뭐 무료 입장이면 더 좋았겠다라는 욕심을 좀 부려보지만 그래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갔을 때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지 약간 궁금하기도 한데요. 가치가 과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앵커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입장료가 살짝 비싼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블로그 후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비싸다고 느꼈지만 막상 입장하고 나면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후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숨겨진 공간도 많고 체험거리, 놀거리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서 낮에 와서 밤까지 즐기고 가신다는 분들도 많았고요. 반대로 야간에만 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가격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밤의 야경부터 낮에 즐길 거리, 볼거리까지 정말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퍼스트 가든의 매력 포인트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퍼스트 가든의 매력 포인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구랑 가도 인생 사진은 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아름다운 장소를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장소에 가면 또 예쁘게 사진을 좀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장소 자체가 너무 예뻐서 부모님과 함께 가기에도 좋다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소소하게 놀이기구를 타고 화려한 조명을 구경하고 동물 먹이 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한 테마들 이외에도 숨겨진 볼거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낮과 밤 두 가지 매력을 모두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연인, 가족, 친구와 함께 퍼스트 가든으로 놀러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퍼스트 가든 저는 유명해서 예전에 또 들어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더 속속들이 이곳의 매력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소식 전해주신 권수경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국내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장에 대해서 이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오늘 1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개장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0.94%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전 중에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다가요. 연이어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후에는요. 최고 지수에서 가깝게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마감은 2,459.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0.5% 하락한 1.43포인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454.4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전 거래일 대비 0.3% 하락해 2.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75.8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요, 각각 3,201억 원, 1,328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917억 원 담았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요, 개인은 1,760억 원, 팔자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1,242억 원, 기관은 676억 원 담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1.11% 하락한 모습 보였고 SK하이닉스는 0.96%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장 1시간 경과 후에 53,1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오후 2시경에 54,400원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53,6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살펴보시면요. 0.6% 하락해서 158,8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관련주는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우려와 대중 반도체 규제 우려로 관련 테마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2.62% 상승해 39만 1,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면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네이버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KB금융과 기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알테오젠은요, 7.86%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은 1.7% 상승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는 0.66%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시면요. 지난달과 동시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안착한 모습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2% 상승해 77,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클래시스와 엔캠 역시 상승세 보였는데요. 그중 엔캠은 12.42%나 상승하면서 14만 3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 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하락 전환을 하더니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6% 약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후반에 계속해서 플러스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종가는 플러스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장 막판에 쭉 힘이 빠지면서 2,45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대비 0.35% 내리면서 6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장 막판에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면은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 기관은 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그래도 좀 코스피 지수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수 포지션 보였지만 그래도 역시 그렇게 물량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이 코스닥을 받쳐주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내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 투톱도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저가에 이 매수가 들어온 이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그나마 좀 받쳐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7%대 상승하면서 30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2.5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오늘 좀 선방했던 것은 바로 엔캠인데요. 1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JYP 엔터는 너무 요즘에 흐름이 좋습니다. 10호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0.92%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작은 테마 위주로 좀 장이 흘러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가 또 오르고 어떤 테마가 또 하락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괜찮게 보셨나요? 오늘 장에서 게임 테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상자산 관련주의 영향이 게임 관련주에도 같이 흐름이 보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는 소식에 이 여파가 국내장에 미치는 여파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게임주까지 영향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NFT 관련주에 이어서 게임주까지 들썩인 모습 보였습니다. 네오리지는 장시작부터 급증하면서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감 때는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면서 2.15% 상승한 1,093원에 종가 마감한 모습 보셨을 겁니다. 또 넷마블도 오늘 흐름 좋았는데요. 장중에 8%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5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까지 하면 넷마블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6.42% 상승한 56,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오늘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또 오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톰게이트의 인비테이셔널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톤게이트 인비테이셔널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12일간 진행된 대회인데요. RTS e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 프로 선수 16명이 출전을 해서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도 받기도 했습니다. 결승전에는 이영한 선수와 장민철 선수가 7전 4선승제로 맞붙으면서 치열한 승부를 펼친 결과 장민철 선수가 최종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혹시 혜림 아나운서님도 혹시 게임 관련해서 혹시 하시는 게임 있으세요? 지금 하는 건 없고요. 네. 원래도 그 PC 게임은 잘 몰라서 못하고 그 모바일 게임만 좀 해봤어요. 모바일 게임이요? 어떤 게임 혹시 해보셨어요? 그 모바일로 하는 그 카트라이더 해봤습니다. 카트라이더는 전 PC로 하는 기억이 있는데 네. 모바일로 하는 카트라이더는 어떤 느낌인가요? 모바일로 하면은 네.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하잖아요. 네.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네. 네. 아하, 근데 저도 모바일로 게임한 게 있어요. 네. 컴투스의 타이니팜이라고 혹시 아세요? 타이니팜? 들어는 봤던 것 같아요. 들어만 보셨고 해보신지는 않으셨고요? 네. 잘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중독성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이 타이니팜 하면서 네. 이 타이니팜이 농장을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 한 번 하다 보면은 그 성장을 너무 시키고 싶다 보니까 페인이 됩니다. 그니까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제 황무지에서 계속 이렇게 벼도 베고 막 네. 돌도 빼고 집 짓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현질까지 하게 되셨다고. 네, 이게 정말 더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내 농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현질까지 하게 된 타이니팜 저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게임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오늘 장에도 같이 이제 영향 주면서 또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거 같이 내다보면서 오늘 흐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판호 발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좀 가상 자산과 관련한 그런 이슈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 관련주 지금은 저점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저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반등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시장 투자자들의 의견, 리포트들도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유진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된 테마에 한번 집중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나선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뜻합니다. 동해 심해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를 마치 거대한 골에서 심해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요,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었고요. 이후 기자재 선정 및 보급 등의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약 2개월간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건데요.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막대한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예산 삭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주식은요, 개장 30분 만에 43,500원에서 43,300원으로 하락하며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으로 관련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넥스틸, 화성밸브 역시 개장 1시간 동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2025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505억 원에서 무려 497억 원으로 굉장히 큰 삭감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발세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첫 시추 사업 예산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싹을 자르려는 것이 아니냐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에너지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이 프로젝트는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 소식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번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 예산이 8억 원이 책정됐다고 해서 저는 8억 원? 그럼 원래는 얼마였길래? 하고 찾아봤더니 원래는 500억 원대였더라고요.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젝트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실 때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봐야 될 테마 엔터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한번 볼까요? 네, 엔터주 정말 저도 좀 주목해서 봤는데요. 오늘 엔터주가 오늘도 역시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좀 주목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노머스입니다. 노머스가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에 22% 이상 상승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노머스는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노머스는 2019년에 설립된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종합 솔루션 기업인데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노머스는 지난 28일 3분기 매출 264억 원, 또 영업이익이 3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이런 전망과 함께 오늘 노머스는 10.03% 상승한 21,950원에 거래 마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머스는 오늘까지 하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엔터 관련주 해서 또 JYP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JYP 오늘도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JYP는 오늘 기관이 홀로 44만 6,300원을 순매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오전에는 팔자세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 사자세로 바뀌면서 JYP 주가를 끌어올려준 모습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상향하고 있는 JYP 모습 오늘 보셨고요. 반면에 하이브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그 계약을 해지를 하면서요. 좀 더 이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방시혁 의장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뭐 사모펀드와 4천억 원 규모의 공시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는 이 악재 또 같이 영향 주면서 오늘 하락한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브, 엔터주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하이브만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뉴진스 이슈도 있고 그다음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엔터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제 생각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포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12월의 첫 거래일도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장 우리 한 줄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진 아나운서는 오늘 장 한 줄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심기일전하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 첫 거래일 많은 분들이 11월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간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이런 와중에 심기일전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내일 장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기일전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희주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항상 앞에서 아나운서님들이 항상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하셔서 저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도 그냥 뭐 역시나 이제 항상 오늘은 괜찮을까 하는 희망으로 장을 보다가 또 실망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또 오르는 테마들은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 힘내시면서 저희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서 같이 함께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희망을 잃지 말자. 네. 네, 희망을 잃지 말자. 또 희망을 한껏 불어넣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딱 12월이 됐잖아요. 겨울이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캐롤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에는 산타랠리 전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얼른 와주세요 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에 첫 월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 내일 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